grinding, grinding, grinding away at yourself. Stop it and just do. 오늘 이 영상은 이론적인 방법들을 충분히 알고도 몇 년 동안 무기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제가 직접 겪어내며 해결하고 나서야 알게 된 그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효과는 확실합니다. 제가 갓생, 열정 이런 거랑은 거리가 아주 먼 인간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지금은 몇 년째 주 5일 아침 운동을 하고 있고 거의 매일 마시던 술도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줄었거든요. 이게 제 스스로도 놀라운 건 제가 애쓰며 참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저처럼 게으름과 무기력감에 괴로워하며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 영상까지 오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냥 해라. 이 단순한 말을 이해하는데 저는 거의 10년을 헤맸던 것 같아요. 몸부터 움직여라. 행동 활성화가 어쩌고 뇌과학 도파민이 어떻고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텐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미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예전에는 내가 원래 그렇게 살았던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순간 내가 그걸 어떻게 했던 거지 싶어지면서 더 낯설고 더 캄캄해질 때가 있잖아요. 마치 예전에 탔던 두발 자전거를 아주 오랜만에 다시 타보는 느낌처럼요. 방법은 다 아는데 분명히 예전엔 잘 탔었는데 몸이 그 감각을 아예 잃어버린 것 같은 상태. 그 답답함이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들죠. 미국의 심층 심리학자 캐럴 피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삶도 그게 아무리 성공적이고 흥미진진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당신의 삶이 아니라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반대로 어떤 삶도 그것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의 삶이라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저는 진정한 자신의 삶은 무엇인가 돌아보게 되었고 몸으로 겪고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정한 나의 삶의 정의가 사람마다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 연예인을 꿈꿨다고 쳐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일단 그냥 해버리죠. 누구처럼 춤이 잘 추고 싶어서, 누구는 노래에 흥미가 생겨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유명해지고 싶어서 시작하기도 하죠. 그냥 그렇게 들이받다 보니까 재능을 발견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동기가 더 생기기도 하죠. 그렇게 계속 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비나 윤호윤호 같은 열정맨들 아니면 노홍철 같은 사람들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먼저 움직이고 결과를 겪으며 정체성이나 의미를 만듭니다. 실패, 사고, 우연히 서사를 끌고 가고 계획보단 충동, 결단, 도주, 집착을 동력으로 움직이죠. 다시 말해 일단 저지르고 거기서 에너지를 받으면서 계속 가는 타입들. 이 유형은 몸이 먼저 가고 머리가 따라오는 행동 기반형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완전히 그 반대였어요. 아마 지금 게으름을 고민하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쪽이 많지 않을까 짐작해보게 되는데요. 이쪽은 머리가 먼저 가고 몸이 따라오는 의미 기반형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게으른 완벽주의자. 이게 작동 방식을 모르면 인생 망하기 딱 좋잖아요. 이쪽 프로세스가 딱 이렇죠. 자기 정체성이나 윤리, 세계관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하고 선택 전 고민 서사가 더 길죠. 그리고 그 갈등의 핵심이 행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판단에서 생기는 타입. 제가 생각하는 이쪽 유형의 인물도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 연예인들로 들어볼게요. 나얼, 아이유, 박효신, 김동률.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이쪽 유형에는 특히 영화 감독들이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창동 감독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존재, 고통, 윤리를 한 컷 한 컷의 의미로 담아서 관객에게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납득이 되도록 장면에 얹어놓는 패턴이 영화는 달라져도 계속 같은 주제로 이어지죠. 그리고 모든 영화가 어떤 결론을 주지 않습니다. 고통을 보여주고 아무 말 없이 그냥 끝내버리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데에 의미를 두니까요. 그 밖에도 홍상수 감독은 즉흥적으로 촬영하는 게 유명하지만 계속 같은 문제의식을 다루고 봉준호 감독 역시 계급, 불평등이라는 관점이 먼저 들어가고 그 위에 스토리를 쌓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박찬욱 감독도 인간의 욕망이나 금기 위에 이야기와 미학을 쌓죠. 다들 동력으로 삼는 그 핵심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은 행동 기반형처럼 폭발력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묵직하고 장인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는 아마 내적 고민을 뚫고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사람들의 무게감이겠죠. 그 고민을 뚫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어려운 상태가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게으름의 본질인 것이고요. 비범한 그들의 실력이나 완성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작동 방식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는지부터 납득이 돼야 시작하고 방향과 정체성, 가치가 안 맞으면 멈춰버리는 유형.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든 사람들이 대체로 공백이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한번 터지면 막 쏟아지기도 하고요. 아마 이 유형은 똑같이 연예인을 꿈꾼다고 해도 마음이 가는 대로 들이받는 게 아니라 기준부터 세우려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자질이 있는가? 왜 하고 싶은가? 외모는 적합한가? 그럴 만한 성격인가? 내 환경은 뒷받침해 줄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어쩌면 예리하게, 하지만 대부분 무기력해지게 계속 고민만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면 아예 시작을 안 해버리거나 혹은 시작이 늦거나 무턱대고 시작한다 해도 금방 다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꾸 고민 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미 기반형이 해야 할 고민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타입한테 그냥 해라라는 말로 시작해서 그 에너지만으로 버티라는 건 어찌 보면 지속이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했던 것이죠. 그냥 하라니까, 그러면 된다고들 하니까 뇌가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를 찾다 보니 오히려 더 무겁고 어려워지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의미 기반형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어떤 일은 당장 내가 하면 나에게 득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알겠는데도 그게 시작조차 안 되거나 진짜 하기 싫다를 넘어서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상황에선 남들 눈에 아주 엉뚱한 일인데 나는 될 것 같고 너무 하고 싶어지는 상황에서는 누가 뜯어 말려도 끝까지 붙잡고 무모하리만큼 몰입하는 경우.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는 너는 귀찮은 게 너무 많다, 너는 너무 게으르다 이런 얘기를 듣다가 또 어느 곳에서는 되게 추진력 있고 철두철미하고 끈기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이 갭이 굉장히 큰 유형이죠. 행동 기반형 사람들은 기분이나 감정이 에너지원으로 부딪히며 어떻게 할지로 바로 연결되어 쓰인다면, 저 같은 의미 기반형 사람들은 왜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먼저 찾아내야 그 다음에 그 의미에 맞는 어떻게를 찾아서 에너지를 만드는 구조라는 것이죠. 프로세스가 조금 더 복잡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날 그냥 시작하라는 동기부여 영상을 찾아보고 뇌과학 책을 뒤져봐도 시작은 어렵고 시작해도 이내 멈추기를 반복했던 겁니다. 자꾸 어떻게만 찾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연결돼 있느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행동 기반형에게 잘 맞는 그냥 하라는 조언이 의미 기반형에게는 작동 방식 자체가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우리의 작동 방식의 본질인 왜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의미를 찾을 때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외부에서 떠올리게 됩니다. 돈, 가족, 연인이나 친구, 인정, 성공 같은 것들요. 저도 그랬습니다. 외부 요인에서 왜에 대한 답을 대충 찾고 경주마처럼 어떻게에만 목을 매며 달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뭐 엄청난 건 아니었기에 목표한 것들을 이뤄냈죠. 그렇게 인정을 받고 박수도 받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이상하게 눈앞이 더 캄캄해져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애초에 돈이나 사치품에 욕심도 없으셨고 당시 연인과도 좋은 곳에 가는 건 이벤트 같은 일일 뿐이지 손잡고 하는 집 앞 산책이 더 행복했고, 친구들과도 어색하게 폼 잡고 앉아서 비싼 안주에 이름 모를 술보단 동네 대포집에서 알탕에 소주 한잔 하면서 속 얘기하는 게 더 좋았거든요. 어찌 보면 참 이상하고 멍청한 생각으로 보이는데 대충 지나쳐서 해결되지 않는 그 왜가 그제서야 다시 올라온 겁니다. 나는 굳이 왜 더 많은 돈을 바란 거지? 싶은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예 멈춰버렸죠. 뭔가를 이뤘는데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던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왜에 대한 답이 빠진 성과에 뒤늦게 의미를 덧붙이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혼자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손에 쥔 성과를 내려놔야 의미를 다시 줄 수 있는데 잡고 있는 건 욕심으로 내려놓지 못하겠고 마음은 텅 비어있는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목표를 잃었던 그 시기가 번아웃과 우울증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작동 방식을 알게 되면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가 아니라 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부터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찾기 시작한 답이 의미, 아니면 최소한 제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본능 같은 거였어요. 먼저 얘기했던 운동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을 여름에 몸 만들기 같은 일시적인 이유로만 했거든요. 그래서 몇 달 드문드문 하다가 날 추워지면 항상 그만둬버렸어요. 그때 헬스장에 두고 온 운동화만 몇 켤레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의미가 생겼고 그건 체력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결과에 도달했죠. 의미라고 해서 꼭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정도였어요. 말로 꺼내놓으면 참 별것 아니지만 이게 제 안에서는 납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헬스장에 기부만 하던 인간이 지금은 몇 년째 아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워낙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정말 절대 아닙니다. 이 유튜브도 비슷합니다. 저는 원래 SNS도 아예 안 하는 사람이었고 제 감정이나 생각, 사진을 올리는 행위에 별 감흥을 못 느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달랐죠. 처음에는 저 혼자 볼 요량으로 제 생각이랑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좀 입체적인 영상으로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하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래서 그게 또 큰 의미로 더해져서 지금까지 주에 한 개씩 밤을 새워서라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였다면 유튜브? 영상 편집부터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 그거 돈 주고 배우면 그 비용은 뽑을 수 있나? 그냥 손해보는 짓 아닌가? 하고 머릿속만 시끄럽다가 안 했을 거예요. 실제로 그랬던 적도 있고요. 이런 저의 사고방식을 인지하고 변화들을 겪으면서 스스로 놀랍기도 합니다. 그렇게 게으른 하자 인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지런하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냉수 샤워, 아침형 인간, 메모하는 습관 등등등 파고들고 노력하고 흉내내봐도 움직여지지 않았던 게 왜부터 짚고 의미를 채우고 시작하는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저나 여러분 같은 타입한테 그냥 해라라는 말은 반쪽짜리 정답이었던 것이죠. 작동 방식의 순서가 달랐던 겁니다. 먼저 납득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야 습관이나 시스템으로 굴러갑니다. 의미 없이 실행부터 밀어붙이면 우리는 결국 또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자괴감에 빠진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쉬고 싶은 게 아니라 무기력해서 괴로운 상태에 있다면 억지로 의지를 쥐어짜기 전에 의미를 먼저 찾는 것이 맞는 접근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라는 것부터 스스로 믿고 인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삶을 지탱하는 의미를 찾고 거기서 가지를 뻗듯이 해야 할 일들을 연결해 나가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와 마주하고 내가 원하는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나와 마주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제 지난 영상에 나와 마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영상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서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의미를 어떻게 행동으로 번역하는지는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은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그 게으름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의미의 부재였다는 것, 이것만 마음으로 느끼셨다면 벌써 변화는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변할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